오늘 회의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관련 안건들을 먼저 심사하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고유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16조 1항에는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공직선거법 제11조 후보자의 신분 조항 제1항에 보면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사형,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 소집의 유예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67조의 조항대로 대통령은 국민들의 보통평등 직접 비밀 투표로 선출된다는 국민 참정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공판 기일을 대선 선거 기간 동안 5번이나 잡는 매우 이례적인 선고기일을 잡았습니다. 심지어 6월 3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대통령 선거일에도 이재명 후보를 법정에 출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116조 그리고 공직선거법 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후보자의 신분 보장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심각한 반헌법적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국민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일단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심은 6월 18일로 연기되었습니다만 한번 타오른 사법개혁에 대한 불꽃은 사법부로서도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계없이 우리 법사위에서는 사법개혁에 대한 그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개혁입법, 사법개혁입법 등은 원래대로 그리고 조희대 청문회는 예정대로 실시 진행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의사 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밖에서 지금 뭐 하는 거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청문회 관련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일명 사법 쿠데타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를 5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문회 실시 계획서 안의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앉아주세요. 정회를 하려고 했는데 밖에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바로 들어오시겠구나 하고서 지금 기다리려고 했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하지 않은, 아니, 제가 지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청에 의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라는 것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리고 들어오신 거예요. 네.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가요? 유상봉 간사는 들어오셨는데 왜 지각하시죠? 국민의힘 다른 의원님들은 들어오셨는데 안 들어오신 의원님들은 왜 지각하시는 거예요? 네. 자, 못 들으셨기 때문에 의사봉은 친 부분은 다시 치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청문회 관련 안건을 상정했고요.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5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문회 실시 계획서 안의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배수 의원님. 발언 시간은 간사님들 3분으로 하시죠? 네, 3분으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한 며칠 전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대법원의 그 파기환송 그 판결이 있은 후에 그 반응에 대해서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뭐 법리적인 면이나 그리고 또 지금 대선 한 가운데 있는데 뭐 좀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비판까지는 저희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판결을 했는데 판사로서 판결을 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그 범죄의 시선으로 보고 그리고 또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태까지 우리 역사상 대법원장을 놓고 이렇게 청문회를 하겠다고 한 정당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의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이라는 분이 이제 상권 분립은 막을 내렸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저는 국민들이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원심 그 고등법원에서 이 항소심 이 기일을 15일로 잡았는데 이 판사에 대해서도 12일까지 뭔가 결론을 내지 않으면은 온갖 현행법상의 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막겠다, 탄핵하겠다. 더 이상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국회에 다수 의석을 점했다고 이 다수 입법권을 이용해서 이렇게 권력에 이 폭주를 하는 이런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거 잘 보시고 과연 이런 정당에게 그리고 또 이런 후보에게 그 표를 줄 것인지 정말 우리 심각하게 정말 무섭게 생각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다음 토론하실 분? 양 정당에 한 번씩 해야 토론 동의도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아니, 양쪽 당에서 토론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더 하든지 말든지 하고 토론 종결을 할 수 있다니까요. 한쪽 당만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네. 아니, 국민의힘 의원님 여러분, 회의를 할 때 민주당 계속 시키려고 하면 왜 거기만 시키냐고 국민의힘 시켜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기표 의원님 발언하세요. 김기표 의원님 발언하세요.
발언하세요. 경기도 부천시의 김기표입니다. 역사상 대법원장 청문회 없었죠. 그런데 역사상 대선 한가운데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을 동원해서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 한복판으로 뛰어들고 심판을 봐야 할 그 사법부가 마치 이런 거 아닙니까? 축구 경기를 하는데 심판이 갑자기 그 공 뺏어가지고 반대쪽 골문으로 골 치고 들어가는 그런 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요. 곽기택 의원 조용히 하세요. 계속 발언하세요. 심판이 그렇게 선수로서 플레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찌된 경위인지 대법원장이 과연 다른 대법관 9명과 어떤 모의를 하고 어떤 작당을 하고 그 다음에 외부의 어떤 세력과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제1당의 후보를 아예 선거 전에 제거하려고 했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상 초유의 일은 이런 상황에서 계엄나고 이런 것도 다 그런 일입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나게 한 것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따지지 않고 지금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경찰한테 왜 등장했느냐 하는 거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따져 물어야 하는 것이죠. 사법부가 본연의 사법 소극주의를 내팽개치고 갑자기 정치 한복판에서 누구 일방의 편을 들 때 그러면 국회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최고법원이 한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대통령이 내란행위를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켜도 우리는 대통령이 한 일이니까 다 참고 견뎌야 하는 겁니까? 그것을 하듯이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탄핵을 하듯이 조배석 선배님, 제가 조배석 선배님 얘기할 때는 저는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내란행위를 했기 때문에 탄핵을 한 것처럼 대법원장이 상식에 벗어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청문회를 하고 그 이유를 밝히고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대법원장이 정치 한복판에 끼어들 수 있게 된 구조가 무엇인가?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사법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거를 밝혀내야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입법을 하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러므로 이 청문회는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고 그 원인을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지금 법사위 밖에 복도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지금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우리 경위들께서는 물러가시라고 일자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서 말씀하세요.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평소에도 법사위가 그러했지만 오늘은 조금 더 예민하고 긴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제가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상대방 의원님들이 발언하는 중에는 끼어들기를 다른 평소 때보다 더 철저하게 규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듣지 않으면 국회법 145조 1항에 의해서 일단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참조하시고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상문 권사님. 시청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동영상 준비됐나요? 네, 들어주세요. 우리나라의 잘못된 정치 풍토 하나가 정치가 그 법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정치가 성역입니까? 그 우리 국민들이나 여러분이나 그 정치적 행위는 법을 위반해도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그 혼란스럽고 실망스럽습니다. 헌법 논의도 선거의 유리분리 가지고 논의 자체를 덮어버린 것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나 그것은 법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치의 문제인데 선거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범법행위를 용납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논리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정치가 법 위에 있지 않고요. 따라서 후보도 법 위에 있지 않고 선거도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법에 따라서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늘 민주화를 할 때 초청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한 얘기가 오늘 이 상황에서 너무나 들어맞습니다. 자, 허위사실 공표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대선에 영향은 미치겠죠. 그러나 그 유죄 판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불리하다고 이런 식으로 대법원장을 불러들이는 여러분의 행위는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이 낸 법이 뭡니까? 이재명 재판 중단법이 있습니다. 지금 행안위에서는 허위사실 중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법을 만듭니다. 결국 그 법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표가 기소돼서 재판 중인 사건은 면소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사건 재판은 멈추겠죠.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게 만드는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입법하고 만들어가고 사법부 수장을 이 자리에 불려서 청문회를 열면서 사실상 사퇴를 압박하는 이런 행태, 이게 상권 분립해서 사법부를 여러분의 압력에 굴복시키고 굴종하게 만들려는 여러분의 정치 행위 아닙니까? 이 정치 만능 아니에요? 저는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를 따라가고 있고 결국은 망해간 아르헨티나를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의 미래 없습니다. 자, 제가 위원장이 개입할 때는 국민의 인식에 오류가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팩트가 잘못됐을 경우는 제가 개입을 하곤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주진웅은 끼어들지 마세요. 위원장 진행에 대해서. 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영상 노무현 대통령은 사법부와 국민의힘을 준엄하게 꾸짖고 있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법 위에 있거나 법 밖에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법 밖에서 불법적으로 일으킨 것이 비상계엄 내란이고요. 이런 건 일으키면 안 된다고 지금 꾸짖고 계시고, 그러나 후보자의 신분 보장은 헌법 116조와 공직선거법 11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부는 헌법에서 그 권한을 판결권을 줬고 국회는 입법권을 준 겁니다. 그리고 국회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탄핵이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가사, 설령 정치적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국회에서 탄핵한 것은 불법도 아니고 그 남용한 것도 아니다라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입법하려고 하는 것이 헌법을 벗어났거나 법에서 벗어난 그런 입법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조의대 청문회도 국회법 65조 1항에 중요한 안건은 청문회를 법사위 의결로서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이 국회법 안에 법 안의 테두리에 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방금 영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국민의힘을 오히려 꾸짖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며 국민들께서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자, 박은정 의원 질의하세요. 토론하세요. 네, 존경하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맞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의 판결은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었다고 존경하는 유상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판결은
그 말씀에 따라서 대선 기간이라는 엄중한 시기에 국민 주권이라는 헌법 가치를 대법원이 스스로 무너뜨린 판결입니다. 스스로 권위와 존엄을 무너뜨린 대법원이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3,200명의 판사들을 모두 정치 판사로 의심받는 행위를 했습니다. 우리는 조희대 대법원에 대해서 왜 이 시기에 대선에 개입하는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그 판결 과정에서 위헌 위법함은 없었는지 반드시 국민들을 대리해서 그 죄를 물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스스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고 사퇴해야 합니다. 반드시 저는 탄핵 소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이성윤 의원님. 신청합니다.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네, 이성윤 의원님으로부터 토론 종결 동의가 들어왔고요. 해당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민 의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잘 나가세요. 자, 의원님들 계시고요. 냅두세요. 역사적으로 갈 분들은 가셔야 됩니다. 사라질 분들 사라지시고, 제가 강제 퇴장시키지 않았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 위원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류 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지금 토론 종결한 것이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이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류 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청문회와 관련한 서류 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각 위원실로부터 접수된 서류 제출 요구는 7개 기관 143건이고 5월 14일 오전 9시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오늘 오후 5시까지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 명의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조금 전 채택된 청문회 실시 계획서에 따라 5월 14일에 실시되는 청문회에 필요한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청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의 구체적인 명단은 아직 나눠드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간사간 협의가 덜 끝났으므로 간사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추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8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기 전에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는 안 오나요? 자, 국회 경위들께서는 법사위 박복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때로 몰려와서 출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행정처나 법무부 차관께서 들어오는데 지금 지장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해산해 달라고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고지하시고 좀 물러가 주시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8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범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박범계 의원입니다.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한 검사징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현재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는 검사징계를 법무부 장관도 청구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취지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으로 헌법 제84조의 내용을 고려하여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공판 절차 정지 대상에서 제외토록 수정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공정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용민 의원 등 3인 외에 188인이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순직 해병 사건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용민 의원, 정춘생 의원, 정혜경 의원 외에 185인이 발의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이첩을 요구할 당시 공소를 수행한 검사 또는 군검사에게 특별검사의 지위를 받아 계속 공소를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 정춘생 의원, 정혜경 의원 외에 185인이 발의한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범계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 제1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법안심사를 위해 김서구 법무부 차관, 현대엽 법원행정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신임 검사 임관식 종료 후 출석할 예정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지금은 법안에 대한 토론만 해주시고 혹시 다른 현안에 대해 질의하실 분들은 법안 의결 이후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네, 하세요. 시정인 의원입니다. 3분. 예. 오늘 오전에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일소위에서 열렸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임기 종료 시까지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무부 의견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원문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이 법안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대통령 취임 전 범죄는 대통령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범한 범죄로서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는 무관함에도 공판 절차 정지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공직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관련 법률을 무력화시키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반대를 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 발언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자격도 없는 피고인, 대통령이 범죄의 도피처, 국민들이 이 정도, 국민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의견서를 낼 수 있는지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네. 이 의견서를 쓰신 분이 누군지, 과연 장관이나 차관은 읽었는지, 그 해당 담당자를 꼭 자료치를 해주시기를 위원장님 이름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저는 답변서를 누가 썼는지 자료 제출을 이성윤 의원한테도 해주시고 위원장한테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기표 의원님. 내용 관련해서 의견을 좀 드립니다. 한번 작구를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306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내용이 되어 있고 형사소송법 제306조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김영민 의원 등이 발의한 내용에 대한 겁니다. 수정안이 6항에는 보면 쭉 피고인이 법원은 각고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공판 정찰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 사건이 아니고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관에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뭔가 좀 불확정적인 개념이어서 저는 이거를 제안드립니다.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그런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그렇게 명백하게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호의 경우에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해서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라고 돼 있고 2호는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경우는 당선된 때로부터 돼 있는데 사실 이게 낙선한 후보, 당선한 후보 다 적용되는 건데 특히 당선된 후보의 경우에는 1호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를 개표 종료 시까지로 하면 뒤에 당선된 경우에서 당선된 때로부터의 사이에 이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후보자 등록이 끝난 때부터 당선인이 확정될 때까지 이렇게 해야 1호와 2호 사이 이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는 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기표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당선 확정 때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앞부분에 말씀하신 부분은 불확정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공소기각 재판에 이렇게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명백을 빼고 공소기각의 재판의 경우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냥. 예. 그럼 되잖아요. 때는 그러지 않냐. 그렇죠. 그렇게 그냥. 예, 예. 예. 명백한 이런 거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의원님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됐고요. 그 다음 토론하실 분? 네. 네, 김영민 의원님. 그 부분 좀 같이 이어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피고 사건에 대한 그러니까 단서 조항인데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뒤에 이제 재판 정지와 좀 충돌이 있는 것 같아서 재판이 아니라 그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때는으로 예, 바꿔야 예. 맞을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예. 예, 그게 좀 더 명확하네요. 네, 그게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1호와 2호의 법적 효과를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뭐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1호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잠시 정지되는 개념인데 2호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당선된 경우는 사실 재판이 중지가 돼야 된다라는 게 법적으로는 더 맞다라는 그런 해석도 견해도 있어서 이 부분을 1호와 2호를 구별해서 1호는 정지, 2호는 중지로 이렇게 1호는 정지, 2호는 중지로 구별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검토가 되는지 한번 보니까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지나 정지나 뭐. 예. 네. 네네네. 네, 제가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이 되겠습니까? 다음으로 국회법 제58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제정 법률안들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법안의 제명과 제1조부터 5조까지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를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네. 다음으로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으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으로 제21조 및 제22조 그리고 부칙에 대한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위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축소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법안의 제명과 제1조부터 5조까지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십니다. 다음으로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십니다. 다음으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군요. 다음으로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군요. 다음으로 제21조부터 23조까지 그리고 부칙에 대한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군요.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법안의 제명과 제1조부터 5조까지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십니다. 다음으로 제6조부터 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군요. 다음으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십니다. 다음으로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군요. 다음으로 21조부터 제23조까지 그리고 부칙에 대한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58조 제5항, 제58조 제6항 및 제66조 제3항에 따른 오늘 의결할 법안들에 대한 축조심사, 공청회 및 비용 축에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법안들에 대해 축조심사, 공청회 및 비용 축에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